안녕하세요. 함께하는 노년 건강 채널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밥만 먹어도 속이 더 부룩하고 이유 없이 속쓰림이 찾아와 밤새 뒤척이며 고생한 경험 있으시죠? 약을 먹어도 잠시 근본적으로 나아지지 않아 답답하셨을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매실보다 5배나 효과적인 3가지 놀라운 음식으로 여러분의 위장을 새롭게 회복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25년 동안 수많은 위장 환자를 진료해온 내과 의사로서 약보다 식단이 훨씬 강력한 치료제임을 직접 확인해왔습니다. 끝까지 함께 보신다면 평생 식탁이 달라지고 위장이 편안해지는 변화를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름철 위장 건강에 좋다고 하면 매실을 먼저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생매실을 그대로 먹기 어렵고 대부분 달고 끈적한 매실청으로 섭취하게 되어 높은 당분이 위점막과 대사 건강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5해 동안 위장 환자들을 돌보며 얻은 결론 약에 많이 의존하기보다 식탁을 바꾸는 일이 더 근본적이라는 사실을 바탕으로 매실보다 훨씬 쉽고 안전하며 체감 효과가 크다고 평가되는 5배 좋은 3가지 음식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위점막 재생을 돕는 양배추 위산을 부드럽게 완충해 아침 공복에 특히 좋은 삶은 고구마, 그리고 비타민과 무기질로 점막을 강화하는 시금치가 그것입니다. 이 3가지를 올바른 방법과 타이밍으로 꾸준히 드시면 더 부룩함과 속쓰림 트림 같은 흔한 불편은 물론 만성위염과 위궤양의 악순환에서도 벗어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소화가 편안해져 하루 전체의 컨디션이 달라지는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과장된 유행요법이 아니라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식습관 지침으로 끝까지 함께 하시면 평생의 식탁이 건강하게 바뀌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제가 내과 의사로 환자들을 돌본 지 25해가 넘으면서 가장 크게 깨달은 점은 약은 일시적인 처방일 뿐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언제나 식탁 위에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술자리가 잦아도 하루 이틀이면 회복되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같은 무리를 해도 속은 쉽게 회복되지 않고 오히려 불편한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위산 분비량이 줄고 점막을 보호하는 점액도 감소하며 위운동 능력까지 떨어지면서 위장은 예전처럼 강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진료실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환자들이 공통으로 호소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부분이었습니다. 약을 먹어도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고 조금만 방심하면 다시 더 부룩하고 쓰리고 아픈 증상이 반복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약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올바른 식단이라고 강조합니다. 이는 단순히 음식 몇 가지를 피하고 선택하는 차원이 아니라 위장이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매일 만들어주는 생활습관이 자치료 그 자체입니다. 실제로 수많은 환자들이 약물 치료만 받을 때는 증상이 반복되다가도 식단을 철저히 관리하기 시작하면서 눈에 띄는 호전을 경험했습니다. 결국 위장 건강을 지켜내는 핵심은 어떤 약을 쓰느냐가 아니라 어떤 식사를 꾸준히 이어가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위장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무심코 지나치기 쉽지만 사실 이 증상들은 위 건강이 약해지고 있다는 중요한 경고입니다. 밥을 먹고 나면 속이 더 부룩하고 소화가 더딘 느낌이 들거나 사소한 음식에도 속이 쓰리고 아픈 경우가 잦아지고 식사 후에는 트림이 반복적으로 올라오는 현상들이 그것입니다. 예전에는 큰 문제가 없던 음식들이 이제는 불편함을 일으키고 심지어 하루 이틀이 지나도 회복이 더디게 이어집니다. 이는 단순히 나이 탓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위산 분비가 줄고 위 점막을 보호하는 점액이 감소하며 음식물이 위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져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환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요즘은 밥만 먹어도 속이 더 부룩하고 소화제를 먹어도 별로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조금 무리해도 하루면 회복되었지만 나이가 들면 일주일이 상속이 불편하기도 하고 위장 운동 능력 자체가 느려지기 때문에 작은 증상이라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신호들을 제대로 알아차리고 관리하지 않으면 만성적인 위염이나 위궤양으로 발전할 수 있어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위장 건강의 작은 불편을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넘기고 방치하면 상황은 점점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소화불량이나 속쓰림으로 시작되지만 이러한 증상이 반복되고 오래 지속되면 만성 위염으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 위궤양까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60살을 넘기면서부터 위궤양 발생률이 급격히 증가한다는 통계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위점막이 약해진 상태에서 자극적인 음식이나 불규칙한 생활 습관이 반복되면 손상된 점막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하고 오히려 더 깊은 상처로 번지게 됩니다.
결국 환자들은 소화제나 위장약을 달고 살게 되고 잠시 증상이 가라앉는 듯하다가도 약을 끊으면 다시 불편이 반복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만난 환자들 가운데도 몇 년 동안 계속 위험을 앓으며 밥을 먹을 때마다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적절한 식단 관리와 생활 습관 교정을 통해 이런 흐름을 막고 회복의 길로 들어선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증상을 가볍게 넘기지 않고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약에 많이 존하지 말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것이 장기적인 건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위장을 살리는 첫 번째 음식은 바로 양배추입니다.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채소이지만 그 속에는 위점막을 재생시키는데 탁월한 힘을 가진 특별한 성분 비타민 U가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U의 정식 이름은 메틸메티오닌 설포늄 클로라이드로 다소 복잡하지만 위궤양을 치유하는 성질 때문에 비타민 U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고 실제로 양배추즙에서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제가 참여했던 연구에서도 위궤양 환자들에게 꾸준히 양배추즙을 섭취하게 했을 때 기존 치료법보다 훨씬 빠른 회복을 보였고 특히 손상된 위점막의 재생 속도가 놀라울 만큼 빨라졌습니다. 덕성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양배추는 겉잎보다 속잎의 비타민 U가 훨씬 풍부하다고 밝혀졌으며 따라서 위가 약한 가족이 있다면 아끼지 말고 속잎을 권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겉잎이나 심지 역시 영양소가 풍부하여 절대 버려선 안 되며 양배추 전반에는 글루코시놀레이, 트설포라 베타카로틴, 비타민C, 섬유질 등 면역과 항암 항산화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성분들이 고르게 들어있습니다. 다만 비타민 U와 설포라파는 열에 약하기 때문에 조리 방법이 매우 중요하며 가능하다면 생으로 먹거나 살짝 쪄서 섭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위가 약하거나 위축성 위염으로 점막이 얇아진 경우에는 무작정 생으로 먹기보다 데치거나 찐 상태로 시작하여 점차 적응해 나가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양배추와 당근 사과를 함께 갈아 만든 CC의 이 주스는 서로의 장점을 배가시키며 위 건강에 큰 도움을 주는데 당근의 베타카로틴과 사과의 펙틴이 양배추의 비타민 U와 어우러져 위 점막 보호와 항산화 작용을 동시에 강화해줍니다. 이렇게 양배추는 단순한 채소를 넘어 위장을 치유하는 자연의약제로서 큰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섭취할 때 놀라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위장을 살리는 두 번째 음식은 삶은 고구마입니다고. 구마는 부드러운 식감과 알칼리 성분 덕분에 위산을 중화시키고 위점막을 부드럽게 감싸주어 천연 보호막처럼 작용합니다. 특히 위산 역류나 속쓰림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며 실제로 오랜 기간 역류성 식도염을 앓던 환자들도 아침 공복에 삶은 고구마 반 개를 꾸준히 먹으면서 증상이 놀랍게 호전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공복에 섭취하면 위벽을 코팅해 하루 종일 편안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지만 저녁 늦게 먹을 경우에는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오후 6시 이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고구마는 당분 함량이 높아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으므로 당뇨 환자라면 반드시 적은 양으로 조절해야 하며 하루에 중간 크기 반 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과식하면 오히려 속이 더 부룩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리할 때는 껍질째 삶아 30분 이내로 조리하는 것이 좋고 껍질에는 섬유질과 각종 영양소가 풍부하기 때문에 가능한 함께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고도 손쉬운 삶은 고구마는 위를 편안하게 해주는 동시에 에너지를 공급해주며 일상 속에서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훌륭한 위 보호 음식입니다. 위장을 살리는 세 번째 음식은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비타민C와 철분이 풍부하여 손상된 위점막을 보호하고 빠르게 회복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C는 콜라겐 합성을 도와 위점막의 탄력을 되찾게 하고 철분은 위산 분비를 정상화하여 소화를 원활하게 합니다. 또한 엽산과 비타민 B, 구비타민 K까지 다양하게 함유되어 있어 전반적인 소화 건강을 강화합니다. 빈혈을 가진 분들에게 특히 유용하며 위장 질환과 동반되는 여러 증상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시금치를 생으로 먹으면 비타민C를 가장 많이 섭취할 수 있고 살짝 데쳐 먹으면 소화가 한결 편해집니다. 다만 시금치에는 수산이 들어있어 칼슘과 결합하면 결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신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반드시 데쳐서 섭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데칠 때는 끓는 물에 소금을 조금 넣고 30초에서 1분 정도만 살짝 데친 뒤 찬물에 헹궈 물기를 제거하면 비타민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한 시금치를
참기름과 마늘로 간단히 무쳐 먹으면 위장을 보호하는 동시에 영양소를 고스란히 섭취할 수 있으며 누구나 부담 없이 일상 식단에 활용할 수 있는 뛰어난 위건강 음식입니다. 양배추를 먹으면 가스가 차서 해롭다거나 갑상선 환자는 양배추를 먹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대부분 과장된 오해에 불과합니다. 양배추에는 갑상선 호르몬 생성을 방해할 수 있는 고이트로젠 성분이 소량 들어있지만 실제로 문제가 되려면 하루에 양배추 몇 통을 통째로 먹는 수준이어야 하고 우리가 일상에서 섭취하는 정도로는 전혀 해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양배추에 포함된 다양한 항산화 성분들이 갑상선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양배추를 처음 먹기 시작했을 때 가스가 차거나 설사가 나는 현상은 독소와 노폐물이 배출되는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이는 명현 반응이라고 부르며 몸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편이 있다고 해서 중단하기보다는 믿고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에게 양배추가 해롭다는 주장 역시 마찬가지로 과장된 부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초기에는 불편이 생기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오히려 장내 환경이 개선되어 통증과 불편이 크게 줄어드는 사례가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일시적인 반응에 겁먹지 않고 꾸준히 이어가는 인내심이며 그렇게 했을 때 위와 장은 서서히 안정되고 편안한 상태를 되찾게 됩니다. 양배추와 같은 좋은 음식도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하면 오히려 불편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사용법과 음식의 조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양배추를 기름진 음식이나 튀김과 함께 먹으면 독소가 함께 들어와 몸에서 이를 배출하려고 하면서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는 호전 반응이 아니라 단순한 독소 배출 반응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양배추는 가능한 단독으로 먹거나 다른 자연식품과 조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카페인 술, 맵고 짠 음식은 위를 강하게 자극해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공복에 마시는 커피는 위산 분비를 촉진해 속쓰림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매우 위험합니다. 양배추를 먹을 때 드레싱으로 올리브오일, 마요네즈, 발사믹 식초 등을 사용하는 습관도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영양소 흡수를 방해할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배추 본연의 맛은 처음에는 아리고 낯설 수 있지만 자주 씹다 보면 은한 단맛이 느껴지고 그것이 바로 몸에 이로운 진짜 맛입니다. 또한 양배추를 섭취할 때는 하루 한두 번 소량이라도 꾸준히 먹는 것이 중요하며 식사 전이나 식사 후에 시기와 상태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보관할 때는 잘라둔 양배추가 공기와 닿으면 비타민이 파괴되므로 소량씩 사용하고 나머지는 랩으로 싸서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으며 가능한 유기농 제품을 선택해 농약 걱정을 줄이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올바른 원칙을 지키며 섭취해야만 양배추와 같은 자연식품의 치유력이 온전히 발휘되어 위장을 보호하고 건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위장 질환을 관리하는 데 있어 마지막으로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혼자가 아닌 가족과 함께하는 식단과 생활 습관의 힘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알고 있어도 혼자만 실천하려 하면 중간에 지치거나 포기하기 쉽지만 가족이 함께 건강한 식단을 지향하며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면 그 효과는 훨씬 크게 나타납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도 가족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은 환자들이 훨씬 빠른 회복을 보였고 반대로 혼자만 애쓰는 분들은 오래가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손주들과 함께 사는 어르신들은 건강하게 식사하는 모습을 통해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올바른 식습관을 물려줄 수 있으며 이는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귀중한 선물이 됩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으며 가끔 외식을 하거나 단 음식을 즐겨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흐름이 건강한 방향으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참으며 스트레스를 받기보다 80% 정도는 건강하게 지키고 나머지는 여유롭게 즐기는 것이 오히려 더 큰 효과를 줍니다. 위장 건강은 하루아침에 회복되지 않고 오랜 시간 쌓인 문제들이 서서히 나아지는 과정이므로 인내와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를 지속하다 보면 어느 순간 속이 훨씬 편안해지고 소화가 잘 되며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을 직접 체감하게 됩니다. 양배추 삶은 고구마 시금치라는 3가지 자연의 선물을 꾸준히 활용하고 규칙적인 생활과 가족의 지지를 더한다면 위장은 반드시 회복의 길로 들어서고 이는 전신 건강과 활력으로 이어져 평생을 건강하게 살아가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함께하는 노년 건강 채널과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